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호성 강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문화의 개념과 속성 강의를 해 볼 겁니다. 근데 이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. 이제 책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문화라는 게 있죠. 문화. 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좁은 의미부터 보면 좁은 의미, 그리고 넓은 의미로 나눠 볼 수 있고요. 좁은 의미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좁은 의미라고 하냐면 이제 나은 것, 세련된 것, 우아한 것, 즉 평가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좁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문화생활을 즐긴다, 나는 뭐 문화인이다 라는 것들 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문화적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우리가 문화의 좁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평가적 개념이 들어간다. 그 다음에 나은 것, 세련된 것, 우아한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넓은 의미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즉 인간은 자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존재고 굉장히 미약한 존재니까 그 자연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총체적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죠. 그래서 여기는 평가적 개념이 들어가요, 안 들어가요? 들어가지 않습니다. 평가적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. 즉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. 왜냐면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우월, 미개 막 이런 게 나누게 되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지역에 태어난 건 아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자연환경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적응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문화가 없는 곳, 있는 곳, 없는 곳이 나눠질 수 있겠죠. 좁은 의미는. 하지만 넓은 의미는 그렇다, 안 그렇다? 안 그렇죠. 왜냐하면 자연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문화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. 그럼 소위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겠어요? 좁은 의미 쪽에 가깝죠. 왜? 문명은 조금 더 낮게 밝아진 것을 의미하니까 좁은 의미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. 그래서 넓은 의미는 뭡니까? 뭐 이슬람 문화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이렇게 그냥 그 자연에 뭉뚱그려서 하는 것들이 넓은 의미가 되고 바람직한 태도 이런 것들은 평가적 의미가 없는 넓은 의미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좁은 의미, 넓은 의미 체크를 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넘겨서 문화의 개념적 특징, 문화의 영향, 문화의 산물.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. 그쵸? 인간은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고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,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문화의 속성이라는 게 있죠. 문화의 속성. 자, 문화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문화가 다른 것과는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. 그리고 5가지 정도의 특징을 들어요. 그래서 먼저 특징을 보면 이제 학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학습성. 자, 문화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원숭이가 바다에 가서 뭐 당근이라는 걸 빠쳐 먹었는데 그것이 너무 어떻다, 달더라 라는 것을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. 그쵸?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? 뭔가를 배우죠. 이제 제 어렸을 때, 제 딸 어렸을 때도 이제 하나의 짐승 같아요. 짐승. 근데 뭔가를 배우니까 말도 하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. 즉 문화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. 본능적 측면이 아니고 무언가를 후천적으로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잘 먹는 게 뭐예요? 물론 극소수의 예외는 있겠지만
김치 안 먹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나라가 김치가 우리는 그렇게 맵다고 생각하지 않고 먹지만 외국에서는 어떠시면 so hot 그러면서 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. 그죠?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김치를 먹었을 때 좀 생소했지만 그 김치를 먹다 보니까 김치 맛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김치 문화를 배우게 된 겁니다. 그쵸? 반면 로버트 할리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로버트 할리시는 어떻습니까? 그 사람은 본래 외국 사람이니까 치즈에 빵에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한 뚝배기 하실래라고 하는 설렁탕 광고를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때? 배운 거라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성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가 축적성이라는 거죠. 축적성의 개념은 문화라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있는 기술들이 예전부터 전승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. 그렇죠? 처음에는 막 200만 원짜리 되게 모토로라 큰 거 이런 핸드폰에서 작아지고 mp3 기능이 들어가고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쌓여서 더 많은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다. 그렇죠?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적성은 우리가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 전달을 해준다라는 뜻이죠. 전달을 해준다. 이해가십니까? 그럼 문화가 어떻게 돼요? 더 다양해진다라는 거죠. 왜? 전에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이 또 쌓이게 되는 것이니까. 아시겠습니까? 세 번째가 이제 공유성이라는 게 있죠. 공유성. 자, 문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? 첫 번째, 의복을 정갈하게 하고 두 번째는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봉투를 하나 가지고 가죠. 그렇죠?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우리나라는 그런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이해가십니까? 우리가 서양식의 결혼을 해도 패백이라는 걸 합니다. 그죠? 일본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문화권 내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아파트 앞에 갔더니 오징어를 쓴 사내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 라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, 지금 오징어를 가면을 쓴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을 팔러 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결론은 공유성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 내에 무엇이 이루어진다? 공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. 같이 가지고